안녕하세요. 돈 버는 10대 연구소의 달라입니다. 이슈 속 돈 찾기, 이게 뭐니에서는 이슈 속 돈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포켓몬 빵입니다. 올해 2월 재출시되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빵이죠. 포켓몬 빵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흐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켓몬빵은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귀여운 포켓몬 캐릭터들을 빵으로 출시한 것인데요. 봉지 속에 빵 말고도 띠부띠부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캐릭터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빵은 물론이고 이 띠부실을 잘 보관하기 위해 다이소의 미니 지퍼백까지 품절될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포켓몬빵이 아주 오랜 공백기를 거쳐 재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잠깐 포켓몬빵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포켓몬빵은 199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같은 해 우리나라의 샤니에서도 이 빵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스티커, 띠부띠부씨를 함께 넣어서 판 작전이 제대로 먹혀 대성공을 거뒀죠. 당시의 뉴스 기사입니다. 스티커를 모으려고 멀쩡한 빵을 버렸다는 기사인데요. 지금과 똑같죠? 그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포켓몬빵이 등장합니다. 또 10년 뒤인 2016년에 포켓몬고 인기에 힘입어 롯데에서도 포켓몬빵이 출시됐었어요. 반짝 인기로 끝났지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롯데에서 선보인 포켓몬빵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2년 삼립에서는 24년 전 포켓몬빵의 추억을 되살린다는 추억 마케팅 전략으로 포켓몬빵을 재출시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이런 품절 안내문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형마트에 가면 빵이 입고될 때마다 빵을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대기줄까지도 길게 늘어선 웃지 못할 장면들도 목격된다고 하네요. 올해 2월에 등장한 포켓몬빵, 6개월이나 지났으니 인기가 식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열기가 식지 않는 걸까요? 2016년 롯데의 포켓몬빵 인기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품절 대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인지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단절되면서 실내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겠죠? 바로 이럴 때 띠부실 수집이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즐거움,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 두 번째 이유는 옛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30, 40대의 심리도 한몫했죠. 어린 시절에 모았던 띠부씨를 다시 만나고 초등학생 때 먹었던 빵을 먹으며 추억에 잠기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니까요. 어른들은 빵이 아니라 추억을 샀다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SNS의 발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SNS에 내 친구가 편의점 20군데 돌아다니다 드디어 포켓몬빵 득템, 띠부실 희귀템 발견 하는 글을 올린다면 관심이 없다가도 그게 도대체 뭐야?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구매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오겠죠? SNS는 이처럼 특정한 현상을 아주 강한 트렌드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짚어봅시다. 포켓몬빵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포켓몬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는 삼립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SPC 그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SPC라는 회사 이름 옆에는 그룹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다양한 회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그룹 안에 속하는 하위 회사들을 계열사라고 한답니다. SPC 그룹의 계열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딱 봐도 아주 친숙한 브랜드들이 많죠?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넛,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삼립, 그리고 파스쿠치,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해피포인트까지 알고 보니 우리와 아주 가까운 회사였네요. 이 수많은 계열사 중에 포켓몬빵을 만든 회사는 네, 바로 삼립입니다. 포켓몬빵의 인기 덕분인지 이번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네요. 그동안 무려 7천만 개나 팔렸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죠? 다음으로는 거의 일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켓몬 코리아입니다. 포켓몬스터 캐릭터의 이미지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일종의 로열티, 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포켓몬 캐릭터를 앞세운 포켓몬빵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켓몬빵을 하나 살 때마다 일본 기업에도 돈을 내고 있는 셈이죠.
이를 두고 노노 재팬이 끝난 거냐며 포켓몬빵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켓몬빵이 너무 먹고 싶거나 띠부씨를 너무나 갖고 싶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너무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절 대란을 일으킬 만큼의 대단한 인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개인들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희귀한 물건은 2배, 3배로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보면 1,500원짜리 빵이 4,000원, 많게는 2만원 넘는 가격에도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귀한 캐릭터 스티커는 한때 5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시장의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하는 사람, 즉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편의점에 들어오는 포켓몬 빵의 개수, 즉 공급이 적다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빵의 원래 가격은 1,500원이지만 그 가격에 5배를 주고서라도 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급, 즉 편의점에 1개씩 들어오던 빵이 갑자기 100개씩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빵을 살 수 있게 되니 당장 사려는 욕구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은 아주 싸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쉽게 볼 수 없는 보석은 매우 비싼 것과 같은 원리죠. 포켓몬빵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니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떠오르네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허니버터. 이 허니버터라는 정체불명의 맛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지금의 포켓몬빵처럼 품절 대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과자의 인기가 너무 대단하자 회사는 설비를 늘려서, 즉 증설을 해서 과자를 더욱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점차 인기는 시들해져 갔고 지금은 아주 평범한 과자가 되었죠. 이제 허니버터 맛은 너무나 대중적인 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면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증설의 저주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포켓몬빵을 만드는 회사 삼립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허니버터칩처럼 더 많은 빵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포켓몬빵은 이런 증설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만드는 빵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꾸준히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빵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작전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또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제인데요. 지금 포켓몬빵은 시즌4까지 나왔죠? 조금 질릴만 하면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빵의 인기 비결과 포켓몬빵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빵을 먹고 스티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 속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 정해진 양에 비해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즉 희귀할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다양한 현상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10대 연구소의 달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